아이들도 만만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속엔 작은 물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물고기의 친구가 됩니다. 이 작은 웅덩이 안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낯선 세계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감춰진 세상. 생존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삶과 죽음이 갈리는 드라마가 있는 곳. 이곳은 또 하나의 바다, 조수 웅덩이입니다. 제주 바닷가 바위들 사이에 나 있는 작은 웅덩이 하나. 바위에 붙어있는 조류를 뜯어먹는 이 녀석은 대강 배도라치입니다. 15cm 정도 크기로 제주도 조수웅덩이의 터줏대감이지요. 툭 튀어나온 눈, 머리에 뿔처럼 달린 돌기와 벼시, 이 녀석의 특징입니다. 여름, 대강 배도라치의 짝짓기 계절입니다. 산란터를 마련한 수컷은 암컷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암컷이 나타났습니다.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서둘러 신방이 차려지는데요. 암컷과 수컷은 구란을 빙글빙글 돌면서 알을 낳고 수정을 시킵니다. 잠깐 사이 알들이 굴벽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산란을 마친 암컷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굴을 떠납니다. 이제 수컷이 혼자 남아 알들을 지키는데요. 굴 앞에 고둥 하나를 갖다 놓자 수컷이 가차없이 주둥이로 밀어내버리더니 집에서 먼 곳까지 내다 버립니다. 고둥을 또 놓으면 또 갖다 버리고 번거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알에게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대강 배도라치 수컷. 심지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알을 지키는 동안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굴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곳과 이웃한 곳. 빈 굴 껍질 속에서 저울 배도라치 한 쌍이 한창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또 다른 암컷 한 마리가 나타나 둘 사이에 끼어들려 합니다. 수컷은 이 암컷을 매몰차게 쫓아냅니다. 암컷이 격렬한 몸짓으로 구애를 해보지만 수컷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다른 암컷까지 가세하며 경쟁이 붙습니다. 이처럼 저울 배도라치는 한 마리 수컷에 여러 마리의 암컷이 산란하는 형태를 띱니다. 암컷이 알을 낳아 굴 껍질에 붙이면 수컷은 부르르 떨며 방정을 하는데요.
산란장에 알이 가득 찰 때까지 산란과 방정이 계속됩니다. 수컷은 산란을 마친 암컷을 매정하게 쫓아내고 혼자 묵묵히 알을 지킵니다. 어린 알에게는 어미조차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 일주일 후, 알 속에 눈이 제법 또렷해지고 심장이 뛰는 것이 보입니다. 때가 되면 알 속의 새끼들은 물살에 흔들리는 관성과 몸의 탄력을 이용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아빠의 보살핌 속에 어렵게 태어난 어린 물고기들은 이제 스스로 험한 바다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물론 성체가 되는 것은 아주 일부밖에 없습니다. 거친 바람과 험한 파도가 일상인 제주바다. 그러나 그 파도가 와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천지라 불리는 조수웅덩인데요. 조수웅덩이 안에 웬 거미줄일까요? 따라가 보니 뜻밖에도 거미줄의 주인은 큰 고둥입니다. 큰 뱀 고둥은 바위에 붙어 살며 조수웅덩이 안에 부유물을 먹고 사는데요. 더듬이 끝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들어 배출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점액질에 물속에 부유물들이 달라붙으면서 그 존재감이 서서히 드러나는데요. 큰 뱀 고둥은 바로 이 점액질 그물을 거미줄처럼 펼쳐놓은 채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바다에 먼지며 플랑크톤, 해조류, 걸리는 것이면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큰 뱀 고둥. 흡입하기 어려운 해조는 날카로운 이로 잘라먹기도 하지요. 바위에 한 번 붙은 큰 뱀 고둥 껍질은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됩니다. 앞동갈 배도라치 한 마리가 비어있는 큰 뱀 고둥 껍질에 새를 들었습니다. 몸을 돌려 가는 꼬리부터 집어넣고 들어가는 앞동갈 배도라치는 마치 원래부터 뱀 고둥 껍질에서 나고 자란 것처럼 고둥 껍질과 딱 맞는 맞춤형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집을 정하고 나면 행여 집을 뺏길세라 웬만해서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앞동갈 배도라치. 하지만 맛있는 먹잇감이 풍기는 냄새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출을 나갔다가도 얼른 집으로 돌아오지요. 앞동갈 배도라치에게 집은 위험한 적과 변화무쌍한 조수웅덩이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할 최고의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성산 일출봉 부근의 조수웅덩이에는 해조류가 유난히 무성합니다. 해조류는 바다 생물들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부쳇말 사이에 누가 라면을 버렸을까요? 이것은 군소의 알입니다.
바다의 토끼라 불리는 군소는 암수가 한 몸이지만 교미를 통해 번식합니다. 방해받은 군소가 회방꾼을 경계하며 자주색 먹물을 연신 내뿜습니다. 이것은 오징어가 적을 만났을 때 먹물을 쏘아대는 것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호신술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노란색을 띤 검은태 군소도 이곳 조수웅덩이의 한 식구로 살고 있습니다. 등 부분에 꽃다발처럼 생긴 것이 아감인데요. 특이하게도 그곳에 조류가 자라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5cm도 채 되지 않는 군소에게 물살이 거칠지 않은 이 조수웅덩이는 안락한 보금자리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큰 파도가 오가는 거대한 바다에는 늘 살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협들을 피해 작고 힘없는 생물들은 바닷가 가장자리 조수웅덩이로 찾아듭니다. 그래서 물고기들도 조수웅덩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큰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조수웅덩이에는 약한 생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이자 피난처가 됩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다에 잠겼다가 드러나는 지역을 조간대라고 하고, 이 조간대에서 물이 빠진 후 남아있는 바닷물 웅덩이를 조수웅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수웅덩이로 몸을 피했다 하더라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낮에 따갑게 쏟아지는 햇볕, 그리고 썰물에 줄어드는 생존 공간이 조간대 생물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말미잘은 바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줄어들수록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어린 점망둑이 결국 희생되고 맙니다. 파도에 춤추던 감태가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는 한낮, 갈조류인 태는 아예 까맣게 말라붙었습니다. 조간대의 바다 생물들은 어떻게 이 환경의 악조건들을 이겨낼까요? 말미잘과 배말, 고둥들은 일제히 따가운 해를 피해 그늘로 숨어듭니다. 몸 안의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면 해를 피하는 것만이 상책인 것이죠. 눈알 고둥들은 그늘진 틈에 무리를 지어 납작 엎드려 있기도 하고, 제 한 몸 겨우 들어갈 구멍을 찾아서 잔뜩 웅크립니다. 몸의 수분을 말리는 햇빛을 피해 군부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물 밖에서도 이동이 자유로운 집게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인데요. 집게는 한참을 걸어간 후에야 조그마한 웅덩이에 겨우 몸을 적십니다. 썰물과 함께 들이닥치는 고난을 피해 조간대 생물들은 매일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하루 2번 매일 반복되는 전쟁 아닌 전쟁인 것입니다.
물 밖에 드러나는 시간이 많은 조간대의 맨 위쪽. 이곳에는 바짝 마른 고둥들이 죽은 듯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약간의 물기만 있어도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총알 고둥들은 물이 며칠 만에 한 번 닿을까 말까 한 곳에서도 꿋꿋이 살아갑니다. 메마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온 결과지요. 바다와 육지의 중간 지점인 조간대는 많은 바다 생물들의 산란처이기도 한데요. 산란기를 맞은 셋줄멸대가 조간대로 나왔습니다. 여름철 조수웅덩이에는 많은 셋줄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한 마리가 작은 조수웅덩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큰 바다에서 살던 셋줄멸에게 조그만 조수웅덩이의 환경은 가혹하기만 합니다. 결국 높아진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최후를 맞는데요.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셋줄멸을 독차지하기 위해 무늬망뚝이 재빨리 달려와 주변의 개들을 계속 주시하며 견제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민꽃게가 나타나 셋줄멸을 덥석 가로채가 버리는군요. 작은 공간이라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바다의 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합니다. 조간대 생물들은 비록 큰 바다에서 밀려나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적응해가며 바다의 일부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조수웅덩이는 조간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제주의 조수웅덩이는 특별합니다. 화산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에 크고 작은 구멍과 틈새가 많다 보니 생물들이 살기 좋은 조수웅덩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제주는 바다의 오아시스를 섬 전체가 품고 있는 셈이지요. 한여름 피서철. 바다로 뛰쳐나온 동네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노는 곳은 바로 얕은 조수웅덩이입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 아이들이 잡아낸 것은 바로 무늬발개입니다. 또 모래를 헤집고 꺼낸 것은 그물무늬금개. 모두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여름을 한껏 즐기며 바다를 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은 바깥 세상에 비해 계절이 좀 더 늦게 찾아옵니다. 이 계절, 조수웅덩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더위가 절정인 이 시기, 바다는 비로소 꽃피는 봄을 맞이합니다.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는 이것은 꽃갯지렁이입니다. 꽃갯지렁이는 튜브 형태의 집을 만들어 그 속에 사는데요. 촉수를 펼쳐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촉수에는 많은 털이 달려 있어서 물에 떠다니는 먹이를 걸러 입으로 가져가지요.
화려함이라면 갯민숭 달팽이도 뒤지지 않습니다. 몸의 뒷부분 꽃처럼 보이는 것이 호흡을 하는 아감입니다. 제주 조수웅덩이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갯민숭 달팽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팔의 날씬이 갯민숭 부치, 흰 갯민숭 달팽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름도 새롭습니다. 조수웅덩이 한쪽 옆에서는 파란 갯민숭 달팽이 한 쌍이 조용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옆구리에서 생식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부풀려져 나오는 생식기로 서로의 유전자를 주고받습니다. 갯민숭 달팽이는 암수가 한 몸인 자웅동체여서 넓은 바다에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웅동체라도 유전자를 교환해야 더 건강한 후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과 무늬를 가진 파란 갯민숭 달팽이. 바위에 꽃 같은 알을 낳아 붙여놓습니다. 갯민숭 달팽이는 크기도 작고 살도 연약하지만 고둥처럼 껍질에 몸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내놓고 다닙니다. 이유는 독이나 방어 물질을 가진 먹이를 먹음으로써 자기 몸에도 천적들이 싫어하는 물질들을 축적하기 때문이죠. 포식자들은 이 녀석을 먹어봤자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수웅덩이의 웬만한 물고기는 갯민숭 달팽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웅덩이에는 두 줄 배도라치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카메라에 놀라기는커녕 주변을 맴돌며 호기심을 보이는데요. 배짱 두둑한 두 줄 배도라치들은 오히려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옵니다. 손바닥 위에서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에 숨는 걸 유난히 좋아합니다. 냄새나는 신발 속도 가리지 않죠. 집과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 보금자리가 될 만한 곳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녀석이 물속을 뒹굴고 있던 병에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자기 집으로 삼았군요. 물살에 흔들리다 병과 함께 어딘가 떠밀려간 두 줄 배도라치. 그런데 하필 그곳은 무늬망뚜기의 굴 앞입니다. 친근하고 사교적이던 두 줄 배도라치. 무늬망뚜기에게 감추어 두었던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무늬망뚜기 두 줄 배도라치의 입을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전세가 역전됐군요. 어느 한쪽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두 줄 배도라치와 작지만 매서운 무늬망뚜기의 신경전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까스로 무늬망뚝을 떼어놓은 두 줄 배도라치는 무늬망뚝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결국 무늬망뚝을 내쫓고 마는군요. 어느새 물때가 바뀌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옵니다. 밀물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거북손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거북손은 감추어두었던 손을 내밀어 먹이를 잡습니다. 조수웅덩이에도 바닷물이 점점 밀려듭니다. 그러자 가장자리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파도에 휘말려 함께 떠내려옵니다. 물살이 일자 작은 웅덩이 안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새우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죽은 벌 한 마리를 찾아냈군요. 그런데 개들은 좀 더 큰 먹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무늬발개 한 마리가 조갯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살벤자리 새끼들이 한 점 얻어먹어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무늬발개가 조갯살을 다 차지하는가 싶더니 그 순간 이런, 그런데 떠내려간 곳에는 더 많은 개들이 경쟁에 합류합니다. 먹잇감을 놓고 옥신각신 한바탕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무늬발개, 풀개, 사각개, 이름만 다른 그야말로 개들의 집안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온몸을 던져 싸우는 난투극 끝에는 언제나 부상자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다리 한두 개쯤 잃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 다리는 새로 돋아나니까 말입니다. 수면 위로 뻐끔거리는 녀석의 정체는 숭어 새끼들입니다. 바다에 뜬 부유물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쉴 새 없이 뻐끔거리는 것입니다. 물에 떠있는 부유물이나 바닥에 가라앉은 퇴적물은 숭어 새끼의 먹이지요. 이처럼 조수웅덩이에 사는 많은 생물들은 육지와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유기물을 먹고 분해하며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물들이 거대한 바다를 깨끗하게 해주는 큰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웬만한 거친 파도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도구리알 조수 웅덩이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법 큰 물고기 3마리가 들어온 것이죠. 점다랑어입니다. 큰 바다에 물살을 가르던 점다랑어들이 작은 조수 웅덩이에 갇혀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포식자가 침입한 셈, 모두들 긴장합니다. 순식간에 모두 숨어 웅덩이가 텅 빈 듯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 뭔가가 움직입니다. 바위의 일부 같기도 하고 먼지가 뭉친 것 같기도 하고요. 입술, 이마, 누더개입니다. 녀석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술, 이마, 누더개는 위장을 선택했습니다. 입술, 이마, 누더개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야말로 이름처럼 누더기가 되도록 갖다 붙이는데요. 이 녀석이 무엇이든 몸에 척척 잘 붙이는 비결은 꼬부라진 털에 있습니다. 일명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와 같은 원리지요. 한편 이곳에서는 해조류 가지 하나가 뚝 떨어져 나오는데요. 그러더니 조금씩 이동을 하고 흔들흔들, 비틀비틀, 물이 흔들리는 대로 몸을 내맡기면서 흔들리는 해조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있을 때면 영락없는 해조류로 보여서 누군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뿔 물맞이개도 위장의 달인입니다. 이 녀석은 주로 주변의 해조류들을 온몸에 갖다 붙이는데요. 몸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물질을 발라서 완벽하게 위장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붙입니다. 이들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숨는 거라면 집게의 실력도 뒤지지 않습니다. 고둥인 줄 알았더니 하나같이 집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게는 어느 조수 웅덩이에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생물인데요. 빈 고둥의 껍데기 속에 들어가 사는 집게는 좁쌀만한 것에서부터 소라 껍질처럼 큰 집에 사는 것까지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집게의 눈은 곤충과 같은 겹눈입니다. 작은 상들이 모여 하나의 큰 모자이크 상이 되는데요. 유난히 겁이 많은 집게가 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범돔과 딱 마주쳤을 때 집게의 눈에는 범돔이 아마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집게는 자라면서 몸집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마땅한 집이 없으면 남의 집을 빼앗기도 하는데요. 다른 집게의 집을 흔들고 때리며 못 살게 굽니다. 끝내 상대 집게가 견디지 못해 집을 내주면 집을 뺏은 집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집을 빼앗긴 집게는 불평할 틈도 없이 일단 눈에 띄는 집에 들어가 숨기에 바쁘지요. 언제 천적이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수웅덩이의 밤은 어떨까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각. 낮에는 돌 밑에 숨어 잘 보이지 않던 쏠종개가 제 세상을 만난 듯 군무를 춥니다. 밤의 지배자 외문어도 나타났습니다. 모래 속에 다리를 쑥 집어넣고 먹잇감을 찾습니다. 조수웅덩이 최고의 포식자 문어. 뭔가를 캐내더니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조개가 외문어의 저녁밥이 됐군요. 조명을 환하게 비추자 불빛 주위로 플랑크톤들이 몰려듭니다.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들이 찾아드는 것이죠. 이번에는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새우들이 모여듭니다. 새우들 역시 어른이 되기 전 유생 시절에는 이 플랑크톤들의 일부로 바닷속을 떠다니던 존재였습니다. 그 돌고 도는 먹이 사슬에 해파리도 가세했습니다. 여름바다에 많은 해파리는 동물 플랑크톤을 즐겨 먹습니다. 식탐과 새우를 겨냥해 나타난 것은 전갱이들. 그런데 이들의 동태를 숨죽여 살피는 이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새우잡이에 여념이 없는 전갱이들. 이때 전갱이 한 마리가 넙치의 기습 공격에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플랑크톤에서 시작된 먹이 사슬은 점점 더 너른 바다 생물로 이어집니다. 조수웅덩이의 생태는 큰 대양의 생태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태를 구성하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조수웅덩이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조간대 지형별로 서식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제주도의 종달리 모래 조간대, 모래와 갯벌이 섞인 오조리의 혼합 갯벌 지역, 그리고 성산의 조수웅덩이 세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방미터당 모래 조간대에는 연체동물 3종류, 십강류 2종류가 발견됐고 모래와 뻘이 섞인 혼합 갯벌에는 연체동물 4종류, 십강류가 2종류. 조수웅덩이에는 연체동물과 십강류가 각각 12종류와 3종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수웅덩이의 생물종과 생물수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웅덩이 자체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육상생물과 바다생물이 만나는 그 중요한 서식지로서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시는데, 제주도의 조수웅덩이에는 온대 해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과 아열대 해역에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그래서 전 세계 다른 해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 해역입니다.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는 제주 조수웅덩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제주 바다의 매력에 빠져 지금은 제주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론.
and that's a top shell. 그는 연체동물 분류의 전문가입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주 바다의 생태 변화에 주목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ee, we have another chitin species. Well, in 2001, we did our first survey here, and in 2.5 hours, we collected 86 different species, and we published that in 2002. And we were here many times for surveys, and always good biodiversity here. But last year, in November 2012, we came here and only 60 species in 2.5 hours. 그는 생물종이 줄어든 이유를 사람 탓이라 말합니다. Just the dead beach shells are much fewer now in different species than they were. Maybe because of the trampling activity of many tourists. And also the diversity here on the rock slabs, the basalt slabs, is much less than what it was. And that the slabs themselves have changed. But overall the diversity is less. There's more sand on the slabs now than what there used to be. 태풍의 길목에 서 있는 제주.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온 바다를 뒤집어 놓고 작은 섬을 흔들어댑니다. 조수웅덩이 속의 작은 생물들은 과연 이 태풍에 무사할 수 있을까요?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고요를 되찾은 바다.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여러 유기물과 해조류들이 해안을 살찌우며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이 무렵 바다는 파종을 하기 전 밭을 새로 갈아엎고 비료를 뿌리는 것처럼 새롭게 정돈되고 풍요로워집니다. 조수웅덩이 안은 평소 보기 힘든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마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제주에서는 서식 밀도가 극히 낮은 해마가 조수웅덩이에서 발견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말아 올린 꼬리에 머리는 말처럼 생겨서 물고기로 보이지는 않지만 해마는 분명 실고기과의 물고기입니다. 나비고기도 보이는군요. 나비고기는 예쁜 생김새 때문에 고급 관상어로 대접받는 물고기입니다. 초여름 산란 후 모습을 감추었던 군소 대신 어린 새끼들이 이만큼 자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미를 빼닮은 대강 배도라치의 새끼도 활발히 먹이를 먹습니다. 거센 태풍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도 조수웅덩이 안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 바다의 풍성함을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어설락이라 그래.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제주 조간대에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개발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유지돼 온 제주 바다의 질서와 균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The biodiversity of the tidal zone is very important because Jeju is supposed to be one of the 7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So we want to maintain that, not to destroy the coastline by overdevelopment. And also too, if we have various zones which are supposed to be UNESCO zones and protected zones, let's keep them protected. And that's why unplanned overdevelopment is harmful to the marine resources and to the intertidal zone. So let's protect what we have. 많은 조간대가 본래의 모습을 잃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곳, 조수웅덩이. 그곳에는 또 하나의 작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큰 바다도 결국 그 시작은 조수웅덩이입니다. 조수웅덩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우리는 내일도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